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다음 주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중동 지역에서 큰 기회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갈링하우스 CEO는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 주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다수의 주요 인사들과 암호화폐 산업 유틸리티에 대해 토론을 나누고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갈링하우스 CEO의 행보는 다소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이색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5월 8일 SEC와 비공개 회의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밝혔는데, 문제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 날짜가 8일에서 9일 날 열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소송은 어쩌고 어떻게 할 건가? 내용 보겠습니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을 2년 넘게 이어가며 지난달 소송 종료 기대감 속에서도 끝내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여파로 시장 내 크게 조성된 실망감은 4월 리플의 폭등을 가로막았고, 이어 리플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갈링하우스 CEO의 중동행 행보는 그 시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리플이 SEC와 이번 달 8일 합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에 나설 것이란 루머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다. 비공개 회의라고 한 것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사실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하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호재인 것은 맞지만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걸까? 저 역시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그만큼 SEC와의 합의 루머가 사실일 경우 합의 회의에 갈링하우스 CEO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죠. 일단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지만 8일에는 비공개 참석하고 9일날 중동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소송에 변호사만 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리플과 SEC 합의 루머가 시장에 큰 화제가 된 가운데 리플의 CEO가 두바이행 소식을 밝혔죠. 갈링하우스가 밝힌 두바이행의 주요 목적은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설립이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진 행사로 손꼽힌다. 두바이가 현재 전 세계 5분의 1에 해당하는 핀테크 기업이 자리 잡은 핀테크 허브로서 해당 행사에는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핀테크 기업 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리플의 중동 사랑은 아주 유명하죠. 석유는 이제 XRP의 가격이 될 것이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 중에도 오일 머니를 노리고 중동 지역 공략에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리플의 은행 파트너 연합인 리플넷의 UAE의 푸자이라 국민은행과 사우디 브리티시 은행이 속하게 됐다. 또한 중동의 최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한 곳인 파이풀은 리플의 송금망 ODL을 도입했다. 이제 리플은 달러로만 거래 가능했던 석유를 XRP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석유 수출국 1위 사우디와 3위 이라크는 이미 XRP를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리플에게는 너무나도 이번 행사가 중요한 행사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번 행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5,000명 이상의 핀테크 기업에게 리플의 가치와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이 이 SEC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플은 우리나라에 와서도 소송보다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리플의 사업이 주요 포인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룩스 앤트 위슬 리플 수석 부사장은 지난 2월 1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 로얄 챔버홀에서 열린 리플 TRM 앱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바는 리플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소송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리플이 사업이 더 우선이다. 리플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싱가포르, 두바이, 영국, 태국 등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제가 생각해도 소송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의 며칠 미루면 그만이죠. 리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거래의 도구가 우선 돼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겠죠. 누구도 이제는 SRP 리플을 쓸 수밖에 없게. 그래서 갈링하우스는 소송보다 중동에서 열리는 큰 행사에 참여를 결정한 것 아닐까.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소송보다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리플이 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플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지금 500원, 600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리플의 가치는 얼마일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 우리가 먹는 물, 집에 수도꼭지에서도 나오고 편의점 가서도 있고, 그리고 싸죠.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물의 가치가 있겠어. 틀면 나오는데. 자, 하지만 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사막 한가운데서 물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사막에서는 물의 가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막에서 누가 정말 목말라 죽겠는데 5만 원에 물을 한 통을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셔야 되겠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도 문제죠. 이런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리플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세계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7억 명의 사람들에게는 금융의 혜택을 리플이 줄 수 있다면 리플의 가치는 과연 얼마가 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리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가치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평생 단 한 번도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리플이 이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리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고 나면 리플의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죠.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리플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CBDC 연구, 기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최근 서구 수출국 사우디와의 리플 기술 실험은 엄청난 호재죠. 금융위기 또한 우리들의 상황을 많이 달라지게 할 수 있겠죠. 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까? 그들이 느끼는 암호화폐 가치평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가치평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원유를 이제 XRP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리플의 가치는 얼마나 상승할까? 개구리를 미지근한 냄비에 넣고 살살 온도를 높여서 끓이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는 서서히 끓는 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은 느끼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16년 만에 최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또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그냥 또 지나가겠지. 이러시다가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영상도 보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소송보다, 금융위기보다, 경기 침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은 과연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렇게 리플을 계속해서 잠그고 있는 걸까? 리플은 호재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만약 이게 폭발한다면 과연 리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그리고 그 폭발 스위치는 소송의 판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가 뭔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겠다, 이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시장은 특히나 더욱더 위험한 전쟁터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 아주 위험하죠. 세력들에게 그냥 잡혀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만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도통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금방 손실 부분 회복하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대부분 많은 손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거나 대부분 코인을 포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시장 상황이 너무 좋고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초보분들, 올해는 원금 회복과 동시에 수익도 보셔야겠죠. 국내 코인 정보 사이트들은 정보가 거의 해외 사이트들보다 하루 정도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해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정보를 분석하고 차트도 분석해서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을 정보방에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식 사이트 또한 정보방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끝까지 무료로 갑니다. 후원 요구,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오로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고 다가올 웹3의 시장의 바램 아닐까요? 저는 유튜버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고 구독자분들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방 아무나 막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수익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저희 매매 기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수익률이 좋다는 거겠죠. 아무나 막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는 분들만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독자분들은 대체로 300% 이상 수익을 보셨습니다. 이번 리플 급상승으로도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실제로 투자한 내용입니다. 리플로 40% 수익을 봤었고요.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호재로 저희는 평단 500원에서 매수를 했었고, 현재 750원에서 1차 매도 수익 실현을 받고요. 660원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금전 요구, 후원 요구 절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만족하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제부터는 저희와 같이 손실 회복부터 수익까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